퇴직하고 나니 남는 건 빚뿐이라는 막막한 현실. 아마 많은 분이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은퇴 가구 10명 중 6명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 빚더미에 앉은 한 평범한 부부가 바로 그 집 한 채로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 기적 같은 실화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두 개의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던 김영수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나갔지만 수십 년 살아온 넓은 아파트에는 옹기 대신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재산세와 관리비 고지서만 쌓여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이만한 아파트가 있으니 든든하지.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텐데 뭘 걱정해. 김영수 씨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생활 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던 대출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억 단위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집값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한때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파트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빚의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낳은 안일함이 결국 비극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김영수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박진성 씨 부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부채로 깊은 시름에 잠겼지만 이들은 감정에 휩쓸리거나 막연한 희망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는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자신들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한 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갈래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주택 다운사이징과 주택연금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적은 어떤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 그 자체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생 역전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박진성 씨 부부의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줄여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이 각 선택지의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 치밀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 씨 부부가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주택 다운사이징이었습니다. 현재 사는 집보다 규모가 작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해서 집을 판 차익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부동산 거래 중 무려 60%가 바로 이 다운사이징을 선택할 만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이 방법의 밝은 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분이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다고 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같은 세금과 만만치 않은 이사 비용입니다. 자칫 잘못 계산했다가는 실컷 집을 팔고도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부는 기적의 첫 번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였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고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한 뒤 그 매각 차익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에 넣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주택연금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 연금이 끊길 위험이 없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더 많이 오르면 그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유튜브나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주택연금의 현실적인 단점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한 재무 분석 영상에 따르면 4억 원짜리 주택으로 3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총 수령액 중에서 대출 이자와 보증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고정된다는 것,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든 빛과 그림자를 분석한 박진성 씨 부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장의 빚 청산, 그리고 둘째는 안정적인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당장의 빚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주택 다운사이징은 달랐습니다. 앞서 발견했던 IRP를 활용한 세금 이연 혜택을 이용한다면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고도 상당한 목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6억 원대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각 차익으로 수년간 부부를 짓눌렀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 1억 원은 곧바로 IRP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과 함께 평생 마르지 않을 또 하나의 연금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 제목에 담긴 기적의 전말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용기 있는 실행이 만들어낸 계획된 역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 집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신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단계, 현실을 냉정하게 마주하십시오. 나의 정확한 부채 규모는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세와 예상 세금은 얼마인지 직접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숫자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2단계,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부채 상환인지 아니면 매월 고정적인 생활비 확보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두 가지 선택지를 내 상황에 맞춰 비교하십시오. 빚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현재 사는 집에 대한 애착이 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면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4단계, 혜택을 극대화하십시오. 다운사이징을 결심했다면 IRP를 활용한 세금 이연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택연금을 고려한다면 혹시 내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대상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남은 것이 집 한 채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자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진성 씨 부부의 이야기처럼 중요한 것은 막연히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잠자고 있는 소중한 기회를 깨우십시오. 현명한 선택으로 빚의 사슬을 끊어내고 걱정 없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